이게 좀 자리를 바꾸면서 강의를 해요. 자, 이게 참 쉽죠. 주식 투자하고. 이게 다들 이제 한탕 주식시장에서 한탕을 다 노리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이게 명동 큰 손들이 주식 투자에서 자, 그럼 언제 때 하냐? 뭔가 큰 폭락 사태가 발생할 때 그때 어떻게 큰 손들은 그때 들어와. 호황기에는 안 들어와죠. 어지간해서. 네, 명심하셔야 돼. 자, 이게 왜 그냐? 명동 큰 손은 저기 자기 가문에 약 2, 3천 년 동안 부를 축적한 그 비기가 다 있어. 예전에 고려시대 때도 그렇고 저기 하는데, 자, 어떻게 되냐? 자산을 갖다가 제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자, 예전엔 주식이 없었죠. 예전엔 주식이 없었죠.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는 주식이라는 게 없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 고려나 조선은 어때? 농경사회죠. 농경국가죠. 그럼 어떻게 해요? 3대 자산이 있어요. 이 3대 자산을 최고 헐값에 살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이 3대 자산이 있어요. 자, 이걸 언제 헐값에 사냐? 옛날에도 똑같아요.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때 싸게 사요. 뭔가 사태가 발생했어요. 이게 최씨 집안에 예전에 보면 가뭄 흉년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땅을 넓히지 말라는 그 유지가 있어요. 유명하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최씨 집안 이쪽 부자 가문에서는 어떻게 좀 양심이 있는 거야. 자, 최고 돈을, 최고 싸게 싸게 토지를 갖다가 살 수 있는 때가 어때냐? 흉작이 때, 흉년 때. 자, 홍수나 가뭄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흉작이 졌을 때 이때 어떻게 돼요? 토지를 싸게 매입할 수 있는 전국에. 이때가 사태야.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최씨 집안에서는 그거 사지 말라고요. 왜? 그거 사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국민들이, 다른 백성들이 어려워지니까 그냥 어떻게 구유를 하라고요. 돈이 많으니까. 최씨 가문에서. 근데 어떻게 돼요? 그때 흉작이었을 때 그때 토지를 넓혀야 어떻게 거부가 될 수가 있어요. 거부는 언제 탄생을 하냐? 흉년이 들었을 때 거부가 탄생. 고려, 조선,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어떻게 농경사회야. 농경사회는 돈이 뭐야? 쌀이에요. 곡식. 쌀, 곡식을 그 자체가 돈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토지가 많아야 돼. 너무 당연해. 토지가 많고 쌀, 곡식을 많이 생산하는 사람이 부자야. 타만에서는 예전에. 한반도에서는 너무 당연하죠. 그러면 언제 토지라는 자산을 갖다가, 땅이라는 자산을 언제 헐값에 사냐? 사태가 발생할 때 헐값에 살 수가 있어요. 보통 명동과 큰손들은 그걸 다 알아요. 사태가 한 번씩 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돼요? 곡식이나 이런 걸 창고에 쟁여놓고, 돈값을 쟁여놓고, 사태가 발생하면 그때 어떻게 돼요? 헐값에 살 수가 있어요. 땅을 갖다가, 농지를 갖다가. 그럼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나 곡식을 어떻게 해요? 거부들한테 빌려. 날라가. 거부들한테 빌려, 이거. 왜? 바람이 날라가. 내가 자고로 땅을 넓힐 때는 날라가. 바람이 세요. 어쨌을까? 신풍인가? 신풍이가 분다네. 이쪽에다 놓고 갈까? 이렇게 놓으면 뒤로 퍼져도 어쨌을까? 이렇게 하면 안 넘어지겠지? 내가 몸으로 바람을 막으니까 안 넘어져. 진짜 내가 몸으로 바람을 막고 있으니까 안 넘어져. 맞다, 이거 넘어갈 뻔해서 카메라 깨질 뻔했네. 자, 자고로 얘부터 어떻게 돼요? 재산을 언제 늘려요?
폭락 사태가 발생할 때 이때 자산을 그때 사들여요. 이때 거부가 탄생. 예전 농경사회는 그때가 언제예요? 흉년이 될 때. 대표적인 게 흉년과 전쟁이에요.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흉년, 이게 대표적인 게 뭐죠? 제일 흔한 게 흉년. 흉년이 들었을 때 이때 어떻게 돼요? 땅을 헐값에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떻게 돼요?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네 번째가 어떻게 해요? 전염병이 들어왔을 때. 이때 자산을 헐값에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이게 명동 쿤손의 어떻게 이게 비밀이에요. 별거 없죠. 평소에 그냥 쌀이나 돈을 꽉 쥐고 있어.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사태가 발생하면 그때 땅값이 똥값이 돼. 그때 사면 돼. 그럼 나중에 땅값 오르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쌀이 계속 생산되니까 어떻게 더 거부가 돼요. 거부는 어떻게 해요? 사태 때 그때 거부가 나요. 대형 사태가. 그게 전쟁, 호환, 마마 같은 순작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그때 어떻게 자산 가격이 폭락을 해요. 그때 사들여요. 그럼 나중에 또 자산 가격이 다시 올라. 평화로. 이건 파냐 안 팔아요. 옛날 농경사에는 계속 농사 지어요. 왜? 쌀이 계속 생산이 되니까. 자고로 옛날 조선도 그렇고 고려시대는 어떻게 해요? 3대 자산이 있어요. 농경사에는 첫 번째 자산이 뭐예요? 토지예요. 땅, 돈, 밭, 농지야. 농지가 있으면 거기서 농산품이 생산되니까. 너무 당연해요. 자, 두 번째 자산이 있어요. 두 번째 자산이 뭐예요? 집이에요. 자, 지분 있죠? 자, 집도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에서는 농경사에서 두 번째로 자산으로 많이 친 게 집이에요. 그럼 이때 집도 어떻게 돼? 헐값에, 사태 때는 집값이 똥값으로 내려가. 사태 때. 요때 다 사들여요. 명동 큰 손들. 예전 고려시대 때 호족 가문들이 다 명동 큰 손이야. 그 역사가 다 계보가 내려와. 우리가 각 지방 그 호족들 있잖아. 이 양반들이 나중에 조선시대 때 어떻게 해요? 천석군 만석군이야. 안 받게 똑같아. 그 양반들 그 가문이 그대로 천석군 만석군 되고, 그 양반들이 나중에 조정에 출사하면서 명문가 가문 돼서 명동 큰손 집안으로 이렇게 급부상한 거예요. 이게 신라시대 때부터 있어. 신라시대 때부터 호족, 그 토착 호족들이 있어요. 신라시대 때부터 있던 저것들 가문들이야. 자, 이 가문들은 그때마다 이걸 기록을 다 해놔요. 그럼 우리 가문이 어떻게 돼요?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돼요? 이런 사태 때 어떻게 돼요? 자산을 헐값에 사요. 첫 번째가 농지, 토지. 그다음 두 번째가 뭐야? 집. 세 번째가 뭐냐? 노비예요. 이게 3대 자산이에요. 노비는 사는데, 자, 조선시대하고 고려시대 때는 노비는 어떻게 해요? 노비 문서까지 있고 국가에서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인정을 한 제도였어요. 노비 제도가. 그죠? 자, 노비 자체가 큰 재산이에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요? 노비를 헐값에 사들여요. 노비를 사들여요? 왜 사들여요? 나중에 소장농들이 먹고 살 게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지주들한테, 호족이나 지주들한테 어떻게 해요? 쌀을 빌려서 사는 거야. 야, 자, 겨울을 나야 하는데 식량이 없어. 흉년이 들어서. 자, 온 가족이 겨울 동안 아사해서 죽을 수는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빌려서 먹어야 할 거 아니야.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소장농들이 나중에, 처음에 소장농들이 먼저 어떻게 해요? 토지가 넘어가서 소장농이 돼. 근데 소장농이 되니까 더 빡빡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면 또 빚을 줘. 지주한테 보통 지주. 자, 호족이라고 했잖아요. 호족 같은 애들한테 또 어떻게 쌀 같은 걸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고리 대금으로 어떻게 빌려와요. 그럼 얘네들이 그걸 갚을 능력이 안 되냐? 안 돼요. 자, 안 되는 거 알면서 빌려줘, 지주들이. 자, 왜 그냐? 이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세 번째 자산인 노비를 눌러요. 노비를 어떻게 하냐? 자식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노비를 끌고 가요. 자기 자식을 팔아. 옛날 고려 때도 그랬고 조선시대 때도 그랬어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게 고위대금 업자한테 돈을 빌렸는데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식, 먼저 딸부터 데려가.
딸이 노비로 끌려가요. 그리고 아들도 끌려가기도 하고. 이게 자식들이 어떻게 노비로 끌려가요. 그 예부터 이게 명동 쿠소가 이렇게 다 비기가 돼요. 그 평소에 이게 쌀이 돈이야. 우리 한반도 쪽에서. 그럼 쌀 같은 걸 쟁여놔. 신작이 들었을 때 어떻게 돼요? 쌀값이 많이 폭등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저기 겨울을 날려면 식량이 필요하니까 쌀을 빌리러 와. 소작농들이. 못 갚을 줄 알면서 빌려줘. 그 다음 해나 다다음 해에 못 갚으면 어떻게 돼? 이자가 이제 누적이적 늘어나. 그럼 못 갚을 능력이 어떻게 되냐면 딸 자식이랑 자식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노비로 끌고 가요. 이때 이제 어떻게 해요? 재산이 늘어나. 노비 재산. 이게 좀 약간 잔인하게 들릴 것 같지만 이게 이게 한반도 역사상에 이게 명동 큰손들이 대대로 부를 갖다 이렇게 이루어왔어요. 보통 상인이나 무역으로도 할 수 있는데 최고 대표적인 게 여기는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는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를 돌려요. 노비도 뭐예요? 일종의 가축으로 봐요. 그럼 나중에 노비가 애를 낳아. 그럼 그 애가 크면 어떻게 해요? 애를 팔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인이 그 돈을 받고 어떻게 팔아요. 돈이야, 다. 이게 좀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조선시대와 고려시대까만 해도 그게 어떻게 비일비재했어요. 자, 자고로 거부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사태 때 어떻게 해요? 사태 때 자산이 헐값으로 떠올 때 그때 어떻게 돼요? 헐값에 인수를 해야 거부가 돼요. 굉장히 쉽죠. 이게 명동 콘순들의 어떻게 돼? 이게 대대로 몇천 년 동안 어마어마한 부를 일궈내는 이게 빚이에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조선시대 때는 이런 사람들 만석군, 천석군이야. 고려시대 때는 호족이라고. 약간 창피한 좀 느낌도 있지만 어떻게요? 그때 부를 이렇게 읽어냈어요. 자, 왜 이 얘기를 하냐? 이게 그나마 농경사회는 그래도 그게 좀 괜찮아, 그래, 재밌어. 근데 자본주의에서 이게 일어나면 악랄해요, 진짜로. 자, 거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사태 때 그 기회를 갖다 줘요. 자, 자본주의에서 최고 사태가 어떻게 해요? 자, 평소에는 12년 주기, 불황 주기가 한 번씩 와. 그때가 사태야, 불황 주기. 그리고 미시로 얻으면 12년 주기에 그 사태가 한 번씩 발생해요. 이때가 기회예요. 요때 기회를 잡아요. 이때 자산 가격이 떨어져. 대표적인 게 자산은 어떻게 주식과 부동산이에요. 그 120년 주기는 어떻게 공황이라는 게 발생해요. 공황 주기에 대형 사태가 발생해요. 이때 자산을 헛값에 이때 인수를 해요. 거부가 돼요. 바람이 너무 세다.